번화가인 부산 진구 서면 일대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지인 놀이마루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직전주에 비해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평균 0.74를 기록해 직전주 0.9보다 낮았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10월 11일부터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건강 취약계층이 대상이고 건강한 18세에서 49세 성인은 12월 이후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부산시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위기에 처한 부산법인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해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대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진구 서면 일대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는 번화가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곳을 찾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게 사실인데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지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부산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사람과 차량이 몰리는 도심 번화가, 또 전국적인 관광 명소인 카페 거리에는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번화가인 부산 진구 서면 일대 모습입니다. 사람과 차량, 건물은 넘쳐나는 반면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카페 거리도 있고 부산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 사항도 많고 또 이 지역의 교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이 필요해서 그 대책이 부산에서 최대 도심지로 꼽히지만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해봐야 복개도로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주차면이 턱없이 적고 거리까지 멀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 하지만 도심에서 대규모 주차장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배영숙 부산시의회 의원은 현 놀이마루 부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건물 붕괴 위험으로 폐쇄된 부전도서관 이전까지 함께 포함됐습니다. 지금 놀이마루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그 개발이 필요하다면 그 일대를 개발하면서 부전도서관하고 함께 개발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배 의원은 또 향후 신규 학교 설립 시 지하 주차장을 조성해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안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선선한 날씨가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계절 가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낮 기온은 비교적 높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환절기에는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는 9월은 날씨가 가장 좋은 시기로 쾌청한 하늘과 선선한 날씨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맑은 날일수록 낮보다 아침 기온이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 중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에는 인체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인후염이나 편도염,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지금과 같이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로 가는 에너지의 양이 부족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보호작용으로 하는 기관지 섬모 운동과 같은 것이 떨어지게 돼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일교차가 가장 커지는 10월에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독감 예방 백신을 모두 접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은 서로 다른 팔에 동시에 접종할 수 있고 부작용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환절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가을은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바른 마스크 쓰기와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바른 손 씻기는 호흡기 질환의 20%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
환절기 건강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하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증상이 빠르고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27일 0시 기준으로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88명 발생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3명으로 위중증 환자는 2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총 확진자는 1056명이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1,436명이었습니다. 직전주 하루 평균 확진자 2,746명에 비해 약 47% 감소한 수치입니다. 확진자 연령은 60대가 전체 확진자의 15%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40세에서 59세가 1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 평균 0.74로 직전주 0.9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재유행과 유행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11일부터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27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이번 동절기 추가 접종은 기존의 차수 중심 접종이 아닌 시기 중심의 추가 접종으로 만 18세 이상 기초접종 완료자와 3, 4차 추가 접종자는 최종 접종일로부터 4개월이 지났다면 이번 동절기 추가 접종 대상자가 됩니다. 10월 11일부터는 1순위 우선 접종 대상자인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자로 하고 건강한 18세에서 49세 성인은 12월 이후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위기에 처한 부산 법인 택시업계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해 부산 신용보증재단 등과 2022년 법인 택시 특례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부산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 1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재단에서는 200억 원 보증 한도로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해 대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또 부산은행은 신용보증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부산 법인 택시 업체별 2억 원 범위 내에서 택시 면허 대수 기준 대당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이후 이제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써온 마스크를 벗는 게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한데요.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수만 명에 이르는 데다가 가을 독감의 우려까지 남아 있어서 불안감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는 개천절과 대체 공휴일 등 사흘간의 연휴가 잇따라서 야외 나들이 발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가을 축제도 많아서 인파가 몰리는 모습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간의 방역 거리를 잘 지키되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마스크는 항상 지니고 다니셔야겠죠. 질병관리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오는 겨울 코로나19의 재유행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길고 길었던 감염병의 위기에서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박종철 의원은 27일 309회 임시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대해 시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공공기관에 11호 투입한 예산액이 1조 786억 원이고 최근 3년간 2,795억 원이 증가했지만 경영평가가 뛰어나게 좋은 공공기관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산관광공사의 경우 자본 잠식이 심각한 공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부산시설공단이 스포원과 통합하게 되면 조직이 방대해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내년 6월까지 완성할 계획을 밝혔지만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무길 부산시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초고층 랜드마크 프로젝트에 대한 부산시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롯데타워 건립은 판매시설 증축공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산 롯데타워 조감도의 디자인적 독창성에 대해서도 지역 건축사 78%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무길 의원은 원도심 랜드마크 기능에 걸맞은 시설을 도입하고 초기 단계부터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랜드마크로 건립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김성곤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알코올 중독 전문 국제학회인 국제알코올중독 생의학연구학회 학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국제알코올중독생의학연구학회는 전 세계에서 엄선한 13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됩니다. 부산대는 중독 관련 국제학회에서 한국인이 이사장을 맡은 것은 처음으로 특히 알코올 중독 연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격상됐다는 의미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회장으로 선출된 김성곤 교수는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0조 원을 넘었다며 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연구와 치료, 예방, 정책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포한 가장 큰 이유, 바로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6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고용 창출과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할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는 6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우선 박람회 기간 방문 인원은 160개국 5,05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경우 입장료 수익만 2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실제 지난 2015년 열린 밀라노 엑스포에 전 세계 110개국이 참가하고 2,150만 명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5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젊은 인구 유출로 고민을 안고 있던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엑스포를 유치해야 할 명분이 생긴 겁니다. 엑스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기업과 산업은 전 세계 판로 개척의 기회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많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시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조례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 혁신 촉진과 새로운 기업 유입으로 동남권 산업 전역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하늘길과 바닷길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조기 착공과 북항 재개발 추진으로 방문객이 오가는 길목을 활짝 열겠다는 의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70년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제발전의 노하우가 있는 데다 BTS를 필두로 K컬처를 전면에 내세우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K컬처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인 힘, 이러한 요소들을 토대로 해서 정부와 우리 민간 기업이 코리아 원팀이 되어서 우리 회원국들에게 유치 활동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한편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5대 기업 총수들 역시 앞다퉈 지지를 호소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교육지원청에 배치한 영양교사들이 10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9일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생들의 영양 건강관리를 위해 이뤄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지역 내 원화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 83개원을 지원하기 위해 5개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각각 1명씩 배치했습니다. 영양교사는 해당 유치원의 추천 식단 제공과 영양위생관리 컨설팅, 영양수업 지원 등을 월 1회 순회 지도하게 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9월 28일부터 3일간 백스코 제2전시장 4홀에서 AI 교육관을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AI 교육관은 부산시와 부산정보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AI 코리아 2022 행사 중 하나입니다. 부산교육청의 AI 교육관은 총 24개 교에서 22개 부스를 운영하며 인공지능 기반 교육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